나는 시지프를 산 아래에 내버려 둔다. 우리는 그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와 늘 다시 만난다. 하지만 시지프는 신을 부정하고 바위를 들어 올리는 우월한 성실함을 가르쳐준다. 시지프 역시 모든 게 다 잘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주인 없는 이 세계는 그에게는 불모로도 하찮게도 보이지 않는다. 그 돌덩이 부스러기 하나하나, 그 캄캄한 산의 광물 조각 하나도 그에게는 하나의 세계가 된다. 산 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행복한 시지프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책은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 신화입니다. 시지프 신화. 여러분, 카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이방인, 패스트, 노벨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빠진 것이 하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조리. 부조리는 카뮈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상징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카뮈는 어떻게 부조리를 발견하고 왜 그것에 집착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탄생 및 성장 배경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부조리는 카뮈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와 통찰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카뮈는 요즘 말로 하면 동수저도 아닌 흙수저였습니다. 가난했으니까요. 카뮈는 1913년 프랑스 알제리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포도원 관리인이었는데 카뮈가 태어난 지 1년 후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뮈는 교육적이지 못한 가정 환경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어린 시절에는 루이 제르맹 선생님을, 대학 시절에는 철학교수 장 그르니에를 만나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카뮈는 또 17살에 결핵을 앓습니다. 그로 인하여 삶과 죽음은 바로 맞닿아 있고 또한 자신의 모든 꿈과 열정은 한순간에 소멸될 수도 있음을 강렬하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 교수 자격시험 응시 자격 박탈, 평탄치 않은 결혼생활 등이 그의 인생을 부조리라는 소용돌이로 쏠리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전쟁, 그것에 앞장서고 위선과 거짓을 일삼는 당시의 지도층 행태는 카뮈에게 삶에 대한 극심한 환멸을 느끼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카뮈의 부조리 감정은 젊은 카뮈가 직접 대면했던 벗어날 길 없는 인간의 비극적 조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책 시지프 신화는 카뮈의 첫 번째 철학 에세이라고 합니다. 희곡 칼리굴라, 소설 이방인과 함께 카뮈의 부조리 3부작 중 하나로 불리고 있고요. 이 책은 이방인과 함께 카뮈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성계와 문학계에서의 카뮈 이상이 확 달라졌으니까요. 그전에는 카뮈 이러면 누구지? 이러던 것이 오 카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시지프 신화에는 카뮈의 부조리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카뮈는 이 책에서 부조리한 인간의 운명을 그린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시지프에 비유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카뮈식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지프가 누구인가요? 예, 그는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아 영원히 산 위로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천신만고 끝에 바위를 정상에 올려놓으면 그 순간 바위는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는 다시 끊임없이 그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부질없는 노동의 연속을 이어가지요. 즉 시지프는 이 세계에 던져준 인간 실존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카뮈는 시지프를 일반인의 시각대로 보지 않습니다. 비극성의 시지프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운명 대처법을 발견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지프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의식하며 그것을 감당해냈으며 거기에서 자유와 행복의 기운까지도 얻을 수 있었음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즉 시지프야말로 가장 험한 부조리의 산을 넘고
가장 성난 부조리의 강을 건너는 부조리의 영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조리의 사전적 혹은 일상적 의미는 비합리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음 혹은 부당한 행위 등의 완곡한 표현인 것이죠. 나아가 철학에서는 반합리주의 철학, 특히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근대 합리주의 철학과 대립되는 새로운 가치로 언급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세이에서는 부조리 철학이 아니라 아직은 출발점이자 잠정적인 해석 차원에 머무르는 부조리의 감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어떤 형이상학이나 확고한 결론을 주장하는 본격적인 철학서라기보다는 부조리라는 병적 징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입장이자 한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로 나가면 부조리는 우리를 대면한 인간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까미가 일정한 지침을, 그것도 무척이나 열정적인 어조로 제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즉 부조리는 까미식의 삶의 문제점이자 동시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 사상의 귀결점은 부조리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조리한 인간은 자칫하면 부조리라는 의미에 매몰되어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그 뜻이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까미가 의도하는 부조리한 인간은 부조리를 의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사는 인간을 말합니다. 즉 깨어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책은 일종의 자기개발서이자 까미식 퍼스널 브랜딩 에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인간은 부조리한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큰 그림은 책 서두에 있는 판다로스의 인용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다로스는 고대 그리스의 합창시 작가라고 합니다. 시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오 나의 영혼이여, 불멸의 삶을 꿈꾸지 말고 가능의 영역을 남김없이 소진하라. 오 나의 영혼이여, 불멸의 삶을 꿈꾸지 말고 가능의 영역을 남김없이 소진하라. 해설을 덧붙이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멸과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정된 시간만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정확히 죽음뿐이다. 그러니 회피하지 말고 설령 신에게라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이런 까미의 부조리한 인간의 귀결점은 강론적으로 다음에 세 개의 키워드로 모아집니다. 하나, 반항.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카뮤의 반항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지점입니다. 부조리한 인간은 어디에도 호소하지 않고 명철한 의식만으로 움직이는 삶을 선택한다. 이것은 삶의 무의미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철학적 입장이라는 것이 까미의 생각입니다. 부조리한 인간은 자기 능력 바깥의 영역인 비약을 거부하고 부조리를 고집스럽게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길을 가는 부조리한 인간이 자신의 반항과 해안으로 현재라는 지옥이자 왕국으로 복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인간은 부조리라는 자명한 운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즉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모순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부조리한 인간은 영혼과 초월이 배제된 이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상에서 부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인간의 필멸이며 내일의 부재이고 우리는 집행이 유예된 사형수라는 사실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유한성 때문에 더욱더 자유롭고 윤택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부조리한 사람은 일종의 자유인입니다. 즉 부조리한 인간은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스스로 결행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의심 없이 부과할 수 있고 나 스스로를 기꺼이 종속시켜왔던 모든 사회적 윤리적 목표로부터 그리고 이들이 부여해주는 희망과 위안으로부터 나를 노연하게 합니다. 열린 미래와
최대한의 자유라는 환상은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죽음 앞에 어처구니 없이 차단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열정. 부조리한 인간에게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소진하려는 열정이 생겨납니다.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자유를 누려야 하니까 말입니다. 자신의 삶, 반항, 자유를 느낀다는 것, 그것을 최대한 많이 느낀다는 것이 바로 산다는 것이며 많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의지 반대인 죽음에 달려 있다는 말처럼 부조리한 인간에게는 현재가 곧 그들의 이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호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카르페 디엠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조리한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요? 부조리한 운명을 알고도 부조리에 당당히 저항해가는 정신은 어떠한 권력과 우상도 막거나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카미의 사례를 빌자면 부조리한 인간은 본받을 만한 모범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부조리한 삶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들입니다. 돈 후한주의자들, 연극 배우들, 정복자들, 예술가들, 창조자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카미가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고수로 꼽은 부조리한 인간은 시지프 신화의 주인공 시지프입니다. 그 시지프야말로 부조리한 인간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시지프는 정체를 알지 못하는 운명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 진실이지만 그 정체를 똑바로 인식하게 되면 고통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지프도 그려볼 수 있고 부조리의 발견이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헤르만 헤세의 말을 빌자면 행복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지. 게테는 생활의 8가지 행복을 써서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게테도 일생 동안 행복했던 시간은 겨우 17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일 문학의 고작이며 세계 4대 시성이 한 사람인 게테가 늘 7시간밖에 행복하지 못했다니 행복은 노력해도 잘 오지 않는다는 말을 곱씹게 합니다. 행복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조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들고 괴로운 불행이라고 느끼며 그때마다 친숙한 시 하나를 소환해서 그것을 제압하려 하곤 합니다.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절창, 바로 그 노래 말입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놓여 말라 등등등. 이제부터는 시지프 신화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지프 신화는 까미식의 행복 방정식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신을 믿고 지금 여기가 아닌 또 다른 세상에서의 불멸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수용될 수가 없는 자명함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기존의 방식과는 매우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카미는 1942년 10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시지프 신화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폐허가 된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자살, 의미의 부정, 가치체계의 무용함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자칫 허무주의와 패배감, 자살을 부추기는 책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카미는 이 책에서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삶의 열정과 긍정을 제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지금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그가 느꼈던 부조리는 오늘날의 것과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과학기술 등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인간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인간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쟁과 갈등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다양한 부조리에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카미의 통찰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극의 상징인 시지프에게서도 희망과 행복과 반항과 열정과 자유의 빛을 찾은 카미가 아니던가요?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은 부조리하다. 인정하라. 그렇다고 자살은 하지 마라. 회피다.
어차피 우리의 미래는 죽음뿐이다. 오히려 반항하라, 도전하라, 포기하지 마라. 너의 모든 것 한 점 남김없이 다 쓰고 가라. 이렇게 말입니다. 문학 속에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기술을 발견합니다. 문학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문학과 퍼스널 브랜딩. 오늘은 카미의 시지프 신화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시지프를 산 아래에 내버려 둔다. 우리는 그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와 너를 다시 만난다. 하지만 시지프는 신을 부정하고 바위를 들어 올리는 우월한 성실함을 가르쳐준다. 시지프 역시 모든 게 다 잘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주인 없는 이 세계는 그에게는 불모로